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현금 출납부를 먼저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2023년 1월 현금 출납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이 틀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리고요. 다 작성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 있죠.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라면 스마트폰의 줌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은 이제 하단에 채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시 공유합니다. 자, 공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공유하겠습니다. 자, 혹시 화면이 지금도 안 보이는지 한번 보이시면 채팅창에 보인다고, 네, 보이신데요. 우리 선생님께서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다 작성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을 터치하면 채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자, 지금부터 작성해 주십니다.
지금 총무부 홍길동 나와 있는 옆에 있는 작은 표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을 빼먹었더니 두 개 붙여지면 한쪽이 지워지고 그러네요. 아, 어디를 붙이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현금 출납부 작성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항목별 합계 이렇게 작성하고 두 개 병합하고 여기서 그런데 선생님, 네네. 얘는 놔두시고요. 근데 네. 여기만 블록을 병합한 거 없습니다, 선생님. 네. 예, 네. 병합한 아, 거 그래요? 없고, 그냥 이 선이 안 아, 보이는 거고요. 그냥 여기 네. 이렇게 블록 잡고, 네. 여기 지금 테두리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블록 잡고, 모든 테두리 하고, 병합은 여기하고 여기만 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어디 하고요? 어디? 여기하고 이 여기. 아, 예, 예, I의 예. 예, 예. 9번지에서 K의 9번지 병합하고, 그 다음에 네. I의 10번지에서 K의 10번지. 이 부분만 네. 네. 병합을 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맞아. 지금 5분 작성하셨는데요. 지금 시간 더 드려야 될까요? 한 2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2023년 1월 현금 출납부라고 이렇게 이제 엑셀로 말하자면 가계부 같은 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잔액을 구한다면 보통은 잔액은 처음에 이제 2월 잔액이 5만 원이라면 여기다 5만 원을 쓰고 그 다음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면 이 잔액 F의 5번지에다가 플러스 수입 부분 D의 6번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지출 부분인 E의 6번지를 해가지고 얘를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게 현금 출납부 만들기에서 보면 절대 참조 수식을 작용하고 복사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놔뒀어요. 이 절대 참조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의 영역이 참조를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거, 복사를 했는데, 복사를 했는데, 이제 그 식을 뭐 채우기 핸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복사를 했다 해도 변하지 않는 영역을 절대 참조를 하는 고정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썸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수입을 잔액을 하려면 뒤에, 이거 몇 번째예요? 잠깐만요. 뒤에 5번지잖아요. 뒤에 5번지를 여기다가 써주면 이제 얘가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입만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수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게 여기에 수입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첫 번 뒤에 5번지에서 뒤에 7번지까지 다 더한 게 여기에 수입 합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뒤에 5번지에서 뒤에 8번지까지 더한 게 수입 합계. 뒤에 5번지에서 뒤에 9번지까지 더한 게 수입 합계. 계속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뒤에 5번지에서 그 다음에 뒤에 5번지를 처음 했어요. 뒤에 5번지를 이렇게요. 여기다가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답을 요거를. 얘는 뒤에 5번지에서 뒤에 5번지까지 더한 거를 여기 합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합계를 구해줘라고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쓴다면 sum 이렇게 썼어요. 자,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자, 뒤에 5번지에서 점점이죠. 뒤에 5번지까지 합계를 구해. 그러면 여기 5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채우기 핸들로 얘를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가정을 하면 자, 얘는 뒤에 6번지가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게. 그죠? 얘도 뒤에 6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6번지를 더하니까 이거 답이 틀리잖아요. 뒤에 5번지에서 뒤에 6번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5번지에서 얘는 뒤에 6번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내린 거는 얘는 변함이 없어요. 이쪽은. 뒤에 5번지는. 그죠? 뒤에 7번지, 그 다음에 뒤에 8번지, 이렇게 변해가고 여기는 고정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값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합계가 되는 거고,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지출도, 자, 여기서부터 이거 처음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를 구해서 수입에다 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를 구해서 수입에다 또 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서 수입처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얘를 지정해서 지출의 합계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걔를 함수로 여기다가 먼저 수입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해는 되시죠? 어떤 내용인지는요? 자, 수입에 대한 거를 자, 뒤에 5번지까지 더하고 뒤에 5번지에서 뒤에 6번지까지 더하고 채우기 핸들 내리면요. 뒤에 5번지에서 뒤에 7번지까지 더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썸으로 얘만 수입 부분만 그런 식으로 더해볼게요. 자, equal sum sum 자, 그리고 sum 나오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함수가 열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equal sum 했어요. 자, 그럼 뒤에 5번지에서 뒤에 5번지까지예요. 처음에, 그죠? 이렇게 눌러주고, 콜론 직접 입력해 주시고, 그랬더니 뒤에 5번지에서 뒤에 5번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요 앞에 있는 뒤에 5번지는 처음 값이고 뒤에 있는 거는 나중 값이라 그랬어요. 나중 값은 자꾸 변해가야 되고 처음 값은 아까처럼 얘는 고정이 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줄까지 더하고 처음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더하고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 처음 값은 고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뒤에 5번지 뒤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요 뒤에 5번지예요. 그리고 F4로 얘를 눌러주면 앞에 있는 시작값만 고정으로 너는 절대 변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가로를 닫아줘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해봅니다. 일단. 그러면 선생님 이거 5만 원 나왔어요. 요거 채우기 핸들을 일단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러면 현재는 자, 5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0도 하니까 5만 원, 5만 원에서 20만 원 더하니까 200만 원 더하니까 20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205만 원. 자, 얘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얘를 빼주면 여기 결과가 맞겠죠. 자,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5번지 다시 클릭. 다시 클릭하고 이번엔 부분을 지금 수입 부분처럼 함수를 이어서 선생님, 빼주. 네, 다시 네, 한번 부탁해요. 저기 절대 그 뒤에 5번지 절대 할 때 그 네. 절대 예,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놓쳤어요. 여기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앞에 뒤에 오라고 써 있는 거요. 여기 앞에 있는 네, 뒤에 오.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콜론 앞에다가 커서 놓으시고요. 네, F4키를 눌러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붙죠, 선생님. 딸 나가요. 잠깐만요. 네. 자, 다시 해볼까요?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equal sum, sum, 더블 클릭. 자, 얘를 한번 찍어주고, 뒤에 5번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콜론을 한번 넣어주면 자동으로 뒤에 것까지 붙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커서를 앞에 있는 뒤에 뒤에다가 놓으신다고요. 요 뒤에다가 클릭, 이렇게 블록이 아무것도 안 정해지게. 자, 네, 예, 거기다 놓고 F4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F1, F2, F3, F4가 있어요. F4를 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달러가 붙죠. 그러면 네, 커서를 뒤에다가 놓고 이제 엔터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그쵸? 자,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이제 식을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요. 식을 만든 걸 보면 여기 보시면 네, 채우기 핸들로 이걸 내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럼 전 식으로 지금 보이게끔 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답이 나오겠죠? 자, 보면 뒤에 5번지가 변하지 않고 6번지까지 더하고 얘는 그리고 자, 뒤에 5번지에서 뒤에 8번지까지 더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러면 지출도 같은 방법으로 식을 만들어서 지금 수입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의 5번지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합니다. 마이너스 수입에다 지출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sum, sum, 더블 클릭. 자, 지출의 2의 5번지죠. 2의 5번지 클릭. 그 다음에 콜론, 아까 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의 5번지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블럭이 정해지면은 블럭 한 번 더 눌러서 블럭 해제하고 2의 5번지에 블럭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F4 누르고 그 다음에 뒤에 가로 닫아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얘는 수입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지출 부분이 됩니다. 그 지출 같은 경우에는 2의 5번지, 2의 5번지 여기죠? 2의 5번지에서 처음에 2의 5번지까지. 그래서 요걸 더해서 얘다가 5만에다 빼겠죠. 그 다음 거를 제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리면 지출 부분은 2의 5번지에서 2의 6번지가 되겠죠. 여기는 고정을 안 했으니까 변해가고, 여긴 고정을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를 빼고, 또 다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2의 5번지에서 2의 7번지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더해서 여기 합한 거에다가 얘를 빼주겠죠. 결국은. 그죠? 그런 게 그 답이 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엔터를 해주게 되면 얘가 5만 원 나오고요. 자, 채우기 핸들러 내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3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세서식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선생님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17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이 부분에 이자 비용 말고 연수원 관련 수입이 있고 대금이 있네요, 선생님. 지출 대금을 여기에다 대금을 어, 50만 원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되셨나요? 채팅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2년 선생님 잘 안 되셨나요? 다시 해드릴까요? 지금은 되셨을까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해드려 볼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얘 지우고요. 지우고.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자, 얘를 합계를 이렇게 한다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보면 sum 좀 까다로워요. 이해하기가요. 이게 절대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참조에서 혼합참조가 있고 이렇잖아요. 절대라는 것은 그 부분을 절대 움직이지 마 이런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합계를 구할 때 수입이 결국은 얘를 여기에다가 얘를 빼서 여기다가 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 다음 잔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를 빼면 여기 잔액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지출의 것을 뺀 게 여기 잔액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썸으로 처음 값에서 마지막 값이 처음 값은 계속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값만 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썸을 해줬을 때 이게 썸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썸이라고 해줬어요. 얘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 앞에가 시작값이잖아요. 시작값이 뒤에 5번지잖아요. 그 뒤에 5번지에서 물론 처음에 뒤에 5번지까지를 더해야 돼요. 그죠? 뒤에 5번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뒤에 6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뒤에 6에서 여기도 6이 되니까 뒤에 6. 요 부분을 더해서 하니까 이게 안 더해지잖아요. 위에 게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뒤에 그냥 내리면 뒤에 7에서 요 뒤에 7하고 뒤에 7까지 얘를 뒤에 7에서 7까지를 더해서 여기 나오니까 5만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게 안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값이라는 걸 이걸 고정을 해준다는 거죠. F4로. 그럼 앞에 여기도 달러가 붙고 여기도 달러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려줘도 이 식은 변하지 않는 고정 참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참조가. 자, 그래서 걔를 식을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 완성하셨다네요, 선생님. 여기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제가 쓸게요. 자, equal sum. 그럼 빠르게 하겠습니다. sum. 자, 수입의 2의 5번지 콜론에서 여기까지. 그런데 첫 값만 2의 5번지 첫 값만 얘만 F4로 고정. 그리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지출값도 마찬가지예요. sum 그리고 지출 2의 5번지에서 콜론 2의 5번지까지 처음 2의 5번지 값, 지출의 5번지 값을 고정 F4로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고
자, 그리고 엔터를 해주게 되면 얘가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5만 원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썸 뒤에 5번 지에서 여기 안 변했잖아요. 뒤에 5번 지속. 절대로 너는 고정을 해. 변하지 마. 해놨더니 뒤에 5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는 고정을 안 시켰으니까 6번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근데 너도 여기서부터 지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한 거, 각각의 더한 걸 뺀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번 얘는 변해가는데 앞에 건 안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각각 더해서 빼준 거죠.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처음에 이, 음, 혼합참조, 뭐 절대참조,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렸어요. 자, 다음에는 만약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가계부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얘를 이제 통계를 내려 그래요.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면, 총 이번 달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총 지출이 얼마인지 걔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수입, 여기 항목이 있어요. 자, 항목별 합계라고 했네요. I의 4번지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수입 어떻게 해야 돼요? 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걸 여기다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equal sum sum 더블 클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뒤에 5번지에서 뒤에 23번지까지 여기 있는 값을 수입 열에 있는 값을 다 더해줘. 이런 얘기죠. 엔터. 그랬더니 2023년 1월의 총 수입은 923만 원이래요. 자, 만약에 선생님 수입이 또 여기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급여 지출만 했는데 급여 여기에다가 음, 급여를 한 20만 원을 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게 되면 얘가 수입이 합계가 많아져야 되겠죠? 자, 엔터. 자, 변한 거 볼 수 있죠? 그죠? 합계가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지출에 대한 합계도 구할 수 있죠. 여기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equal sum, sum, 더블 클릭.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2의 5번지에서 2의 13번지까지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출에 대한 값도 나왔어요. 총 합계가 이렇게 된대요. 자, 지출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 여기, 중소기업 개발원 강의료가 대금이 118만 원이 나왔는데, 지출도 여기서 5만 원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만 원. 자, 이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자, 이렇게. 자, 대금이 들어왔는데, 5만 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어때요, 선생님? 바뀌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워버릴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또 원래대로 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에 값을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잔액도 변하고, 그 다음에 총 통계도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나는 수입에 대한 건수를 여기에다가 하고 싶어요. 우리 이거 배운 지금 함수들 쓰는 거예요. 자, 건수를 구하는 함수는 개수를 세는 함수죠. 개수를 세는 함수는 뭐예요, 선생님? 카운트잖아요, 카운트. 자,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였어요. 그죠? 그러면 수입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총 수입이 몇 건인지 알려면 카운트에다 여기만 넣어주면 얘가 숫자가 들어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여기 7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 요거 해볼게요. 자, equal count, count, count 더블 클릭. 자, 수입에 대한 개수래요. 그러니까 수입이니까 D의 5번지에서 D의 23번지까지. 그럼 수입에 대해서
개수를 구해줘. 카운트. 이 얘기죠? 엔터 해봅니다. 자, 그러면 7이라고 나왔어요. 7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도 지출에 대한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구할 수 있죠. 요 밑에다. 자, 해보실게요. 제2의 5번지에다. 자, 먼저 해보십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저도 해볼게요. 자, equal, count, 개수를 세워줘, 더블 클릭.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개수를 세냐면 지출이 몇 건인지요? 그러면 2의 5번지에서 2의 23번지까지 해주면 이 셀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세겠죠. 엔터 하면 얘가 여기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12건이다 해서 12건을 알려줘요. 지출은 총 1월 달에 12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수입은 7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평균을 구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수입의 평균, 총 수입 항목에 대한 총 평균, 이번 달에 평균 얼마 수입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평균이 얼마 들어왔다.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equal.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죠. 그러면 AVER 쓰면 average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AVER 하고 더블 클릭. 자, 수입에 대한 평균 D의 5번지에서 D의 23번지까지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7로 한 값이 평균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블록을 정하고 평균 구해주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 평균을 구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구했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자, 그러면 지출에 대한 평균도 구해보실래요? 자, 지출도. 자, 평균 지출이 얼마가 되나? 자, equal, average, 더블 클릭 두 번째 겁니다. AVRAGE까지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 지출 부분 2의 5번지에서 2의 24번지까지, 23번지까지 엔터. 자, 그럼 평균 지출 금액은 64만 9,667이래요. 자, 요 일수가 17일까지의 평균 지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요. 자, 다음에는 선생님,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럼 조건은요, 이제 잠깐 볼게요, 선생님. 그냥 설명드리면서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볼게요. 자, 지출을 구하는데요. 이자 비용만 합계를 구하래요. 이자 비용이 여기 지출 보면 이자 비용이 항목이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리고 지출. 이자 비용 또 다른 거 있나요? 또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에 대응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좀,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 이자 비용. 두 건은 있어야 돼요. 한 건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자 비용. 그 옆에다가 이자 비용을 여기다가 3,000원 해줄까요? 3,000 이렇게 써요. 지출에다가 네, 엔터 해주면 이 값이 다 바뀌겠죠? 네, 여기 세서식이 저는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날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일반 해주면 이렇게 3,000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 자, 얘가, 자, 이자 비용이, 여기 이자 비용, 여기는 지금 지출이 3천이 있고요. 여기도 이자 비용이 있고, 여기 지출이 7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 지출은 10,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항목에 대한 지출만 여기다가 합계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항목별 합계예요, 선생님. 이자, 비용, 지출 합계를 여기다 구하려고 돼요. 자, 그런데
합계를 구하는 거는 썸이고 얘는 조건이 있어요.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만 하래요. 이렇게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할 때는 자, 합계는 썸이고 조건은 if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할 때는 sum if라는 함수를 써요. 자, 그래서 여기다 sum if를 해볼게요. 자, equal sum if sumif 자, 이렇게 하면 sum if라는 함수가 나타나요. 자, 얘는 sum 합계를 구해 if 조건이 있어 그런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sum if는 자, 그럼 더블 클릭 fx 인수 쓰는 형식을 알아줘야 되겠죠? 자, 여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인수에 쓰는 형식이 썸이프에 인수 쓰는 형식을 선생님들께서 알아두는 게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해 썸이프. 자, 크리테리아라고 두 번째 있어요. 여기다 조건을 쓰는 란이 이게 크리테리아예요. 여기 조건이 뭐예요, 선생님? 얘가 이자 비용에 대한 지출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크리테리아에다 이자 비용 이렇게 써볼게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했어요. 됐나요? 그리고 조건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그 영역, 조건이 있는 영역이 이 렌즈예요. 위에 있는 건 이자 비용이 있는 참조 영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비용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자 비용. 요 항목 부분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렌즈는 범위라는 뜻인데 렌즈에다 클릭을 하고 이자 비용이 있는 건 이 항목 부분 이 안에 있어.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C의 5번지에서 C의 23번까지. 자, C의 5번지에서 C의 23번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요 안에서 너가 이자 비용을 찾아.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서 선생님 이자 비용을 자기가 찾아요. 이자 비용을 어디 갔나요? 이자 비용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sum range라는 것은 그럼 너가 찾았다면 합계를 구할 그 범위가 어떤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이자 비용에 대한 거는 지출이 여기 합계가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계를 구할 영역이 어디냐? 렌즈가 범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이 지출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영역 CA5에서 CA23 여기 영역에서 이 조건을 찾아서 이쪽 영역, 썸 레인지 합계 구할 영역에 대응하는 그 행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썸이니까 그 조건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는 합계를 구할 영역 어디예요? 여기 지출 부분이죠? 2의 6번지에서 2의 13번지까지.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답이 10,000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거 지금 렌지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이 영역에서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이 영역에서 그쵸? 그 다음에 썸 레인지는 이 영역에서 대응하는 거 여기서 너 찾은 거 네가 찾은 거 이자 비용 대응하는 얘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대응하는 얘를 요거를 찾았으면 요걸 더해줘. 그래서 엑셀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더해준 거예요. 형식만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확인.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비용 지출도 동일해요.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얘처럼 해보는 거예요. 자, 얘도 비용 지출 합계예요. 합계구하, 여기 합계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sum if 해가지고 비용이 있는 곳, 크리테리아는 비용을 쓰고, 비용을 포함한 영역을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지출을 구할 영역을 지정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같이 할게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비품 지출할게.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 비품 요거 하는 거죠. 비품 지출할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되셨을까요?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 자, 제가 여기에다가 비품에 대한 지출 합계라래요. 지출을 하는데 비품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썸을 써야겠네. 그리고 조건이 있으니까 썸 if네. 자, 썸 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호출. 자, 조건이 뭐냐면 비품이에요, 선생님. 비품. 그럼 항목에서 비품 똑같이 써야 되겠죠? 여기 크리테리아를 먼저 찾아서 비품이라고 오타 없이 쓰고 비품을 포함하는 영역이 위에 있는 렌즈라 그랬어요. 자, 비품을 포함하는 영역. 자, 항목 부분. 여기서 너가 비품을 찾아. 이런 얘기죠. 그럼 찾아서 합계를 구할 영역은 어디야? 자, 썸레인지 지출 부분이에요. 그죠? 지출 부분을 드래그 해줘요. 여기서부터 2에 5번지에서 2에 23번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 선생님 비품 맞죠? 2에 5번지에서 2에 23번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비품만. 자, 확인했더니 비품 볼까요, 선생님? 요거 비품 150만 원. 또 비품 50만 원. 비품 50만 원. 이렇게 됐네요. 그럼 250만 원 맞죠? 25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대금 수입을 하래요. 대금 수입. 대금 수입 합계래요. 지출 합계가 아니라 수입 합계예요. 요것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 자, 이퀄 대금 수입 합계를 구해줘. 자, sum if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자,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은 이거 대금 수입이라 그랬으니까 대금이 되겠죠. 여기 안에 대금이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테리아는 대금 오타 없이 대금이라고 하고 대금을 포함하는 영역 이외의 렌즈는 대금을 포함하는 영역은 항목 부분이죠. C의 5번지에서 C의 23번지까지.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할 영역, 대금에 대한 합계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수익에 있잖아요. 여기 대금, 여기 수입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금에 대한 합계 영역은 수입 부분이 되겠네요. 계산할, 더할 영역은 여기예요. 그래서 대금에 필요한 거를 대응하는 부분을 다 더해서 이렇게 51만, 500, 이거 얼마예요, 선생님? 518만 원이네요. 518만 원.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도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sum if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줘. 할 때는 아까는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해줘 하면은 sum if.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줘. 그러면 average if. 이렇게 되겠죠. average가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자 비용 지출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그래요.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K에 6번째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자, equal average 평균 구하니까 average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average if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자, average if 이렇게요. average if 해주고 함수 마법사 호출합니다. 함수 마법사 호출 자, 그랬더니 아까 썸이프 나온 형식이랑 똑같으잖아요. 그대로 해주면 average if를 쓰면 조건이 있는 평균을 엑셀이 알아서 구해주고 썸이프를 쓰면 조건이 있는 합계를 자기가 알아서 구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생님. 그럼 해볼까요? 자, 크리테리아가 뭐였어요? 이자 비용이네요,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포함하는 영역 항목 부분이요. C의 5번지에서 C의 23번지. 자, 평균 값을 구할 이자 지출 영역 지출이 2의 5번지에서 2의 23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얘가 대응하는 값을 다 더해서 얘가 이자 비용이 2개 되면 2로 나누고 3개라면 3으로 나눠서 그 평균 값을 만들어 주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가 두 건인가요, 선생님? 두 건이니까 2로 나눠서 5천 원이 나왔네요. 비품도 같은 방법이죠. 비품도 해보실래요? 에버레이지 if로 비품에 대한 평균을 구해봅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해볼까요? 자, equal average if fx 이렇게 써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비품이래요. 그럼 비품을 포함하는 영역 항목 부분, 항목 쭉 드래그. 자, 비품에 대한 지출 평균, 그러니까 지출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동일하게 드래그. 그러면 알아서 구해주겠죠. 자, 확인, 비품에 대한 평균이 수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셀서식에서 변경해주면 되죠. 이거 조금 이따 변경할게요. 자, 다음에 대금 수입에 대한 평균도 구해볼게요, 선생님. 이것도 해보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것도 구해보세요. 아, 제가 선생님 오늘 재직증명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재직증명서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게 두 개 다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입력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출납부만 정확하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대금 수입 저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equal. 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할 거야. average if 함수마법사 호출. 자, 조건은 대금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크리테리아에 대금이라고 써주고, 대금을 포함하는 영역, 여기가 그거예요. 대금을 포함하는 영역. 대금이 어디 있어요? 이 항목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C의 5번지에서 항목 부분인 C의 23번지까지 전체를 정해주죠. 그리고 평균을 구할 영역, 대금 수입이라 그랬으니까 수입 있는 부분을 평균 구해줄 거를 평균 범위는 참조할 영역은 수입,
뒤에 5번지에서 뒤에 23번지가 되겠죠? 요 안에 있는 거를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다 더해서 제가 선생님 옆에 태블릿을 그냥 켜놓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제 말을 반응을 했네요. 들리셨나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하고요. 자,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자, 확인.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sum if와 average if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든가 평균을 구해주는 게 sum if, 그러니까 average if였어요. 그러면 count if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선생님, 이자 비용이 이번에 이자 비용으로 지출된 건수가 몇 건인지 자, 수익 건수, 지출 건수는 카운트를 했는데 이자 비용 지출 건수를 구한대요. 이것도 조건이 있죠. 건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카운트 if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운트 if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 아니죠. 자, 답이 나올 곳 제2의 6번째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자, 자, 개수를 구해줘. count, count. 그런데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해줘. count if 해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더블 클릭. fx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얘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sum if하고 average if보다는 더 쉽겠죠. 여기 쓰는 게 똑같아요. 밑에 합계를 구할 영역, 평균을 구할 영역 그 부분만 없어요. 왜냐면 이 조건에 대한 범위만 정해주면 거기에서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 지출이니까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라고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자 비용 씁니다. 이자 비용 있는 범위 어디였어요? 항목이었죠? 여기 항목. 자,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있는 글자를 찾아서 요 영역에서 이 렌지라는 범위에서 자기가 알아서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두 개 있다.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그죠? 이자 비용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 영역에서 두 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자, 확인하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비품 지출 건수도 하실 수 있죠? 해보세요, 선생님. 대금 수입 건수도 해보세요. 두 개 다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도 해볼게요. 다시 equal, count if, 자, 조건이 있는 개수를 세워줘. count if, 더블 클릭, fx, 자, 조건이 있는 개수를 하는데 크리테리아가 뭐냐면 비품이래요. 그럼 비품이 몇 건이냐.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항목 부분에 비품이 있으니까 이 영역에서 비품이라고 쓴 일치하는 조건의 것을 세워줘. 세 개라고 나오죠. 세 건이에요. 자, 대금도 마찬가지죠. 자, equal, count if, 자, count if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fx. 자, 크리테리아는 뭐예요? 대금이죠, 대금. 그러니까 조건은 대금. 대금을 포함하는 영역, 항목 부분, C의 5번지에서 C의 23번지까지 두 건이래요. 자, 확인. 이렇게 해줬어요. 되셨나요, 선생님? 자, 그러면
2월 금액이 있어요. 2월 금액. 자, 2월 금액은 이 맨 밑에 있는 금액이 2월 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 클릭을 하시고 자, 이퀄 해주시는 거죠. 이퀄하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걸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F의 23번지의 값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선생님. 이거 견적사 할 때. 그죠? 엔터 해주면 이 값이 여기에 나타나요. 저는 선생님이 이거를 셀소식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검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일단 2월 금액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세서식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 클릭하고 또 컨트롤 키 음성 눌러서 내비게이션을 이쪽 사용하시려면 부분을 음성 액세스 앱을 클릭하고 다운로드하세요. 음성 액세스 사용 얘가 왜 설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안내를 있죠? 안내해 잠시만요, 주시면 선생님. 추가 태블릿 정보를 있어서 해주세요. 그냥 막 떠드네요. 제가 얘를 태블릿을 써놨나 봐요. 태블릿을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그랬는데 꺼져 있었나. 자,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표시 형식에 천 단위가 있으니까, 컴마, 이렇게 주면 이거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선생님. 그죠? 네, 천 단위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건을 넣고 싶어요, 건. 여기다 블록을 잡아볼까요? 자, 블록을 넣고, 숫자 뒤에 문자를 건이라고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선생님 7건, 13건, 2건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G 슬러시 표준 다음에 건을 쓰는 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천 단위일 경우에는 샵, 콤마, 샵 0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문자를 쓰든 하는 거. 자, 이건 건을 하려 그러니까 여긴 천 단위가 아니니까 그냥 G 슬러시 표준에다 해줘도 괜찮겠죠? 자,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셀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자, 숫자 뒤에 문자를 쓰는데 천 단위가 아닐 때는 G 슬러시 표준 이거 그대로 해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 건, 뒤에다 건이라고 쓸게요. 건 이렇게. 이 뒤에다가 G 슬러시 표준 선택한 뒤에다가 건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했더니 여기가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 다시 고쳐볼까요? 자, 여기 블록 정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도 블록을 정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원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선생님.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해가지고 컴마 견적서에서 우리 해봤죠?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자, 셀서식 자, 사용자 지정 그때 여기 앞에 원자 있는 거하고 샵, 콤마, 샵 있는 거 있나 보세요, 선생님. 여기 샵, 콤마, 샵 0, 이런 거 있죠? 샵, 콤마, 샵 0. 여기 원자 있고 샵, 콤마, 샵 0 있는 거요. 그리고 뒤에 거, 여기 보면 안 지워도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앞에 원 표시했네요. 천 단위로 나오는 거, 천 단위 넣고 숫자가 다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영역 지정한 것이 이렇게 원자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2월액, 선생님, 2월액은 이걸 한글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한글로 얼마나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셀서식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셀서식, 그리고 기타, 지난번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숫자 한글하고 확인해주면 이월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요. 이제 얘를 한번 고쳐볼게요. 이거 통계라 그랬어요. 자, 1월 달
현금 출납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2월 달을 그대로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다음 시트에다 놓고 여기 요거 다 지우고 집어넣으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해볼게요, 선생님. 자, 먼저 시트 하나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할게요. 새 시트 추가. 여기 새 시트 추가하고요. 지금 작업하신, 그다음에 현재 시트 다시 눌러줄게요. 그리고 A와 1 사이에 중간에 요 글머리가 있어요. 여기 삼각형으로 된 거. 여기를 눌러줄게요. 요 부분을. 이 부분을 눌러주면 전체 시트가 영역이 정해져요. 컨트롤 C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리고 새로 만든 시트 있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께서 선택해 놓은 시트 선택할게요. 그 옆에 시트 1 선택할게요. 새 시트.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놓을게요. 이렇게요. 자, 붙여놓으셨나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를 2023년 거지만 2월로 붙여볼게요. 2월. 자, 2월로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지워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여기까지. 이 식은 지우면 안 되죠. 이거 식은 지우면 안 되고 항목 여기도 지워야 되나요? 내역부터 지워야겠네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그쵸? 내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야 되겠네요. 다음 달 거 하려면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도 바꿔줘야 되죠. 2023년 1월 2일이 아니라 2월 1일부터 해줘야겠죠. 2월. 자, 2월 1일 엔터 해주고 자, 여기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고 여기까지 내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1월 2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뭐 매일 잘라진다면 이게 쭉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날짜를 쓰겠죠. 그쵸? 예,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2월금은 여기 2월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2월금은 여기 수입 부분을 이거를 지워주고 자, 시트가 아까 앞에 있는 여기 잔액 부분을 여기다 놔두고요. 여기 잔액 부분, 수입 부분을 해줘도 여기 수입 부분 있죠, 선생님. 이 부분 수입 부분을 하고 이 수입 부분이 아까 여기에서 2월금이 얘잖아요, 선생님. 요 맨 마지막 거나 얘잖아요. 요거 그쵸? 요거를 해주면 되죠. 그때 어떻게 해줘요? 이퀄하고 얘를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입 부분에다가 이월금을 이퀄 해주고 이퀄 뒤에 5번째에다 수입 부분 이퀄 해주고 자, 1월 현금 출납부 여기에서 지금 2월에 여기를 찍어줘도 되고 요걸 찍어줘도 돼요. 맨 끝값을 찍어줘도 되고 이거 계산한 걸 찍어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거 밸류가 나왔네요. 다시 할게요, 선생님. 자, 이퀄 인식을 못한대요. 여기 뭔가 좀 요걸로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F에 23번을 할게요. F에 23번 엔터. 거기 아까 설명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월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통계도 자동으로 다 잡히죠. 그럼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밑에는 뭘 써볼까요? 자, 복사기 이렇게 써볼게요. 복사기, 그 옆에 비품, 그리고 복사기 비품 지출을 3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저절로 개선되죠. 오른쪽에 다 개선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볼게요. 이거 다 자동으로 개선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써볼까요, 선생님? 자, 이번에는, 미디어 저장료 해서 수입이 들어왔어요. 네, 미디어 저장료 해가지고 저작권료 해서 수입이
55,000원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55,000원. 너무 조금 들어왔나요? 자, 엔터 하면 여기 다 수입도 다 잡히죠, 선생님. 그죠?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요 대금도 대금에도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대금 하고 여기도 대금이라고 쓸게요. 자, 대금 부분은 대금은 수입 부분이니까 수입 부분을 한번 얼마를 써볼까요? 아무렇게나 써보세요, 선생님. 80만 원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80만 원 통계 다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면 다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자 비용 그래도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항목 부분은 대신에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지출이니까 여기에서 뭐 3만 원 해주면 여기도 지금 한 건씩 넣은 건 한 건, 몇 건 해서 총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복사해서 이 부분만 변경되면 나머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써도 되죠? 요거는 1월, 여긴 2월, 3월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계부 작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한 달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눈에 통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의 현금 지출부라면 뭐 이 달에 지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몇 건인지 이런 걸 한눈에 통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쓰는 count if, sum if, average if, sum, average, count 이런 게 다 통계 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잘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더 배워볼게요. 자, count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count 해볼게요. equal count, count, count 더블 클릭하고요. 이 부분 드래그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해볼게요. 자, C의 5번지에서 D의 23번지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 카운트 함수는 뭐예요? 숫자가 있는 세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엔터 하면 숫자가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다. 이렇게 해준 게 이게 카운트 함수예요. 그러니까 영역 지정한 거에 숫자가 있는 걸 세는 게 카운트 함수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카운타를 써볼게요. 자, equal counta 요 카운타라고 있어요. 밑에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자, 그럼 아까 똑같이 잡아봅니다. C의 5번지에서 D의 23번지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무조건 세란에 숫자나 문자가 있다면 숫자나 문자가 있는 세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하는요. 하는 엔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얘가 이게 다 25개래요. 25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여기 문자 다 세고 여기 숫자 다 세서 총 25개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자, 이거 이해되시죠? 카운타는 그렇게 셀에서 문자가 또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총 합계를 구하는 거다.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배울게요. 카운트 블랭크. 자, equal count 여기 블랭크 있네요, 선생님. 자, 그죠? 카운트 블랭크 더블 클릭. 아까처럼 똑같이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봅니다. 그러면 요 셀 안에서 빈 셀, 공백이 있는 셀을 세워주는 게 count 블랭크예요. 블랭크가 공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백의 개수를 세워줘라 하면 얘가 공백이 여기서 13개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맞잖아요. 그죠? 네, 이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count if다 그러면 조건이 있는 개수를 세워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계함수는 굉장히 자주 쓰면서도 그 다음에 업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자,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하고 일단 녹화를